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깊이 파볼 주제는요, 바로 전기차의 숨겨진 에너지 낭비를 막는 기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기차 안에 들어가는 그 작은 컴퓨터들, ECU라고 하죠. 이것들의 전력 관리에 신경망 AI를 도입한 연구 논문을 살펴볼 건데요. 아무래도 전기차 주행거리, 여전히 모두의 관심사잖아요. 그렇죠. 아주 중요하죠. 이 논문이 어떤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하는지, 또 어떤 특징과 참신성이 있는지, 그리고 학문적으로는 어떤 기여를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분야의 핵심을 빠르게 잡아가실 수 있도록 돕는 게 저희 목표니까요. 자,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보통 전기차 효율하면 배터리 자체나 모터 성능 이런 큰 부분을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 연구는 좀 더 세밀하게 차량 안에 있는 수많은 ECU들의 전력 관리 문제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아, 그 작은 컴퓨터 하나하나의 전력까지요. 네, 특히 ECU를 그냥 필요 없다고 끄고 필요할 때 다시 켜는 게 항상 에너지 절약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해요. 이걸 이제 에너지 비효율적 상태 전환 문제라고 부르는데 이걸 해결하려는 시도가 이 연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ECU를 잠시 껐다가 다시 켤 때 오히려 에너지가 더 들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맞습니다. 논문에서도 그 손익분기 시간이라는 개념을 쓰는데요. 이게 바로 그 기준이 되는 거죠. ECU를 꺼서 아끼는 에너지가 있잖아요. 네. 근데 다시 켤 때 드는 에너지, 뭐랄까 오버헤드가 더 크면 차라리 안 끄는 게 나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손해보는 전환, 논문에서는 이걸 수용 불가능한 상태 전환, unacceptable state transition이라고 부르는군요. 네, 정확해요. 특히 잠깐씩 껐다 켜는 게 빈번해지면 이게 생각보다 에너지 효율을 많이 갉아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연구진들이 이걸 미리 예측해서 손해보는 전환을 아예 안 하도록 막으려고 신경망 AI를 사용했다는 거군요. 네, 데이터로부터 스스로 학습해서 패턴을 찾아내는 거죠. 근데요, 사실 신경망을 이런 전력 관리에 쓰는 시도 자체가 아주 없었던 건 아닐 텐데 이 연구가 특별히 내세우는 점, 그러니까 좀 참신하다거나 학문적으로 기여했다. 이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뭘까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물론 신경망 적용 자체가 아주 새롭다기보다는 그걸 어떻게 잘 적용했느냐가 중요하겠죠. 이 연구의 기여는 논문에서 명확하게 4가지로 제시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신경망을 썼다. 이걸 넘어서는 내용들입니다. 4가지나요? 어떤 것들인가요? 첫째는 그 예측의 기초가 되는 건데요. 각 ECU가 차량 상태별로 에너지를 얼마나 쓰고 또 켜고 끄는 데도 얼마나 드는지 이걸 추정하는 에너지 모델을 꽤 정교하게 만들었습니다. 아, 예측하려면 기준 모델이 정확해야 하니까요. 그렇죠. 둘째는 이 에너지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현재 이슈 상태를 바꾸는 게 이득일지 아닐지를 예측하는 지도학습 기반의 신경망 알고리즘을 개발했다는 점입니다. 에너지 모델이랑 예측 알고리즘. 네, 거기까진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데요. 나머지 2가지는 뭔가요? 뭔가 더 특별한 게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여기가 어떻게 보면 이 연구의 좀 더 핵심적인 기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셋째는 바로 실시간성 문제입니다. 차량 내부 시스템은 굉장히 엄격한 시간 제약하에서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총각을 다투는 상황도 있을 테고요. 네, 이 연구에서는 예측과 제어가 0.1초 안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현실적인 제약을 딱 명시하고 이걸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제안합니다. 바로 신경망이 과거 학습 경험을 바탕으로 스스로 학습 속도를 조절하는 적응형 학습 속도 알고리즘이에요. 아, 적응형 학습 속도요. 그러니까 제한된 시간 안에 계산을 끝내야 하니까 상황 봐서 AI가 학습 속도를 스스로 바꾼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복잡한 연산을 그 짧은 시간 안에 해내야 하니까 마치 사람이 상황에 따라 생각의 속도를 조절하듯이 AI도 그렇게 하도록 만든 거죠. 이건 상당히 실용적인 고민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오, 그건 정말 흥미로운데요. 실시간 제약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거네요. 네. 그리고 마지막 넷째는 이 모든 것들, 그러니까 알고리즘의 실행 시간이나 예측 정확도 같은 것들을 실제 주행 데이터를 가지고 철저하게 검증해서 이게 정말 현실적으로 구현 가능한지 보여줬다는 점입니다. 아하, 이제 좀 그림이 그려지네요. 단순히 예측 AI를 만들었다 수준이 아니라 ECU를 다시 켤 때 드는 에너지 오버헤드까지 정량적으로 고려하고 또 0.1초라는 아주 극한의 실시간 제약 속에서 AI가 스스로 학습 속도를 조절하면서 돌아가게 만들었다는 거. 그리고 이걸 실제 데이터로 증명까지 했다는 점. 이게 이 연구의 진짜 참신성이자 기여라고 볼 수 있겠군요. 개인적으로는 그 적응형 학습 아이디어가 특히 인상 깊네요.
네, 핵심을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학문적으로 봤을 때도요. 실제 차량 환경에서 중요한 문제, 즉 에너지 비효율적 전환이라는 문제를 명확하게 정의했고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데이터 기반 접근법인 신경망을 사용하면서도 동시에 실시간 처리나 에너지 오버헤드 같은 현실적인 제약 조건들을 다 끌어안은 구체적인 솔루션, 바로 그 적응형 학습 알고리즘을 제시했다는 거죠.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약 5에서 7% 정도 에너지 개선 효과가 있다는 걸 정량적으로 보였다는 점도 중요하고요. 이론이란 실제 사이의 그 간극을 메우려는 노력이 돋보이는 연구입니다. 네, 정리를 좀 해보면요. 이 연구는 전기차 ECU 전력 관리에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비효율성, 즉 수용 불가능한 상태 전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접근했다는 거죠. 정교한 에너지 모델링을 하고 신경망 예측 기술을 쓰고 그리고 무엇보다 실시간 제약이라는 현실의 벽을 넘기 위해서 적응형 학습이라는 아주 독창적인 해법을 제시하고 또 검증까지 마쳤다. 여기에 이 연구의 특징과 학문적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겠네요. 네, 맞는 말씀입니다. 그저 아이디어를 던지는 데서 그치지 않고 에너지 오버헤드라든지 실시간 처리 같은 실제 구현에서 부딪힐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정면으로 다루면서 구체적인 방법론과 검증 결과까지 함께 보여줬다는 것. 이게 이 연구가 갖는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분석이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채우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이 예측 알고리즘은 주로 안전과 직결되지 않는 뭐랄까 비안전 필수 이슈에 적용될 텐데요. 네, 아무래도 예측에는 오류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예측이라는 게 늘 100%는 아니니까요. 만약에 이 기술을 더 발전시켜서 예를 들어 브레이크나 조향장치 같이 정말 안전에 중요한 시스템에도 적용하려면 이런 예측 오류 가능성에 대비해서 어떤 추가적인 안전장치나 다른 접근법이 필요하게 될까요? 한 번쯤 깊이 고민해 볼 만한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